자, 2006년 대한민국 명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100년 넘는 전통의 스위스 명품 브랜드이자 전 세계 1%만 착용할 수 있는 로열 워치, 바로 빈센트 앤 코입니다. 당시 지금까지는 왕실에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드디어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습니다. 자, 명품 잡지에 광고를 내고 또 드라마에 협찬하는 등 연예인들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요. 어머. 자, 명품 쇼핑족의 성지, 압구정동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저렇게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 기억나죠? 네, 뭐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난리 났었죠. 자, 다이아몬드 세공과 또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이 시계의 가격 무려 9,750만 원까지 했는데요. 자, 하지만 2006년 8월 서울경찰청에서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빈센트 앤 코라는 이 브랜드가 완전히 유령 브랜드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이 씨는 2001년 스위스와 한국에 빈센트 앤 코라는 브랜드를 동시에 등록을 했고요. 이후 중국, 또 홍콩 등에서 값싼 시계 부품을 수입해서 국산 부품과 섞어서 이걸 부품인 채로 스위스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치밀하게도 스위스 현지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완성품을 만듭니다. 메이드 인 스위스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메이드 인 스위스인 거죠. 국내로 역수입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씨의 교묘한 사기 행각은 한 고객의 신고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 씨는 청담동의 유명 카페를 빌려서 브랜드 런칭 파티를 열었는데 이상하게 스위스 본사 직원들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고객이 스위스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 요청을 하면서 결국에는 유령 회사임이 들통나버린 겁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500만 원을 호가하던 시계는 원가가 어느 정도였느냐? 8만 원, 그것도 20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해 금액은 무려 4억 4천여만 원. 게다가 대리점을 내주겠다며 약 15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5년 10월) 캐나다의 한 광산 회사인 브렉스사에서 20세기 최대의 금맥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금맥이 위치한 곳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밀림지대. 그곳에는 약 5,600톤, 7,600억 원가량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공개했는데, 우와. 이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이 금맥을 소유한 브렉스사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의 주가는 1995년 한 주당 10센트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런데 1997년 3월 미국의 광물 회사인 F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금의 매장량, 순도, 금맥의 분포도까지 모두 가짜, 거짓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몇 그램도 없어? 정말 몇 그램도 없어요. 너무한다, 진짜. 그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 하면요. 먼저 광석의 견본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에 진짜 금을 갈아 넣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짜 금광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브렉스사의 주가는 대폭락, 결국 파산에 이르렀고요. 골드러시를 꿈꾼 캐나다와 미국의 투자사들은 수십조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향긋한 꽃 냄새가 코스까지 스며드는구나. 역시 닥터 콘티 와인은 정말 최고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와인 맛 좀 안다라는 억만장자들과 와인 평론가들에게 위조 와인을 판매, 약 14억 원의 이익을 챙긴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디 쿠니아완으로요. 수년간 와인업계의 VIP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본명은 제누안 황으로요. 불법 체류자 신세였습니다. 자, 먼저 그는 자동차, 정장, 시계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칭칭 휘감고 상류층 와인 시음회에 드나들며 친구들을 만들었고요. 이 와인 경매장을 찾아다닌 뒤 명품 와인을 싹쓸이하며 와인 경매계 VIP로 떠올랐는데요. 와인 컬렉터로 명성을 쌓은 그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나 못 믿어? 로만의 공티 박사야. 라며 저금 와인을 한 명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으로 위조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그 명성이 있으니까. 네, 자기 이름을 걸고 이게 판매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를 했던지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와인 전문가들이 모두 속아 넘어갔다는데요. 자, 그런데 FBI가 그의 집을 급습했을 때 정말로 황당 그 자체였다는데요. 자, 보십시오. 저렇게 위조했죠. 뭐야, 저게?
자, 저 이렇게 저렴한 와인병들이 수두룩하게 저 물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라벨을 물에 불려가지고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싸구려 와인에 그 라벨을 떼어서 거기다 다시 붙이려고. 요새 정말- 스프레이 뿌리면 잘 떼지는 거 있는데. 그냥 물에 불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통절 방식으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사기극을 밝혀낸 게 와인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의 가짜 와인을 맛보고 최고의 와인이라 치켜서 여매 입소문을 또 냈다고 하고요. 하다 정말. 특히나 세계적인 와인 경매인 존 카퍼는 닥터 콩티의 와인에 기초한 시은 노트까지 출판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위조 와인의 권위와 또 신뢰를 더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네. 한 판매상이 이 병에 보이는 제조 연도와 라벨에 찍힌 날짜가 다른 걸 발견한 겁니다. 결국 닥터 콩티는 2012년도에 위조 와인 사기로 체포, 결국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체코 출신의 빅토르 루스티그. 이상한 머리를 가진 아주 뛰어난 인재로요. 특히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등 5개 나라 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머리를 남을 속이는 데만 썼는데요. 이미 그는 20대에 미국에서 숱한 도박부터 위조 지폐로 땅을 구입하는 대담한 사기 범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자, 그런데 그가 35세가 되던 해인 1925년 루스티그는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슬슬 고철 사업이나 해볼까? 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에펠탑 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저거를 뭐 팔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오 기자가 하듯이 김세기 하는 발언을 전 기자가 하셨네요, 이번에. 아는 건 안다고 해서 맨날 난 모르는 컨셉이야? 나도 아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네. 그동안 몰랐던 게 다 진짜 모르는 게 돼요. 진짜 모르는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거짓말 안 해. 어서 들은 것 같아요. 에펠탑 팔아먹는다는 거. 아, 정확합니다. 맞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사기극을 시작한 그 며칠 뒤 파리에서 고철업계에 종사하는 몇몇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바로 에펠탑 입찰 안내서. 보낸 주인공은 루스티그였습니다. 그리고 루스티그는 자신을 정부에 소속된 차관이라고 소개했고요. 고철업계 간부들과 만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왠지 어리숙해 보이는 고철업계 간부 앙드레 푸아송을 범행 대상으로 찍습니다. 축하합니다. 에펠탑 사업권이 낙찰됐으니 이번 주까지 1차 대금 25만 프랑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쉽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철업자를 속인 그는 선지급금인 25만 프랑 1억 5천 상당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1934년 미국 맨해튼에서 체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가 잡힌 이유는 에펠탑 매매 사건이 아닌 바로 그의 단골 사기 범죄인 위조 지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황당했겠네요. 참 에펠탑 때문에 잡혔으면 아유 결국 잡혔구나 했겠는데 늘 하던 거. 그러니까. 늘 하던 거 잘못해가지고. 방심한 그게 거지. 걸렸네. 고마하게 끝났네요. (2014년) 미국의 경제 잡지 F사에서 선정한 세계 400대 부호 순위에서 무려 110위에 이름을 올리며 여성 최연소 억만장자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엘리자베스 홈즈. 2003년 19살의 나이에 생명의학을 연구하는 회사인 T사를 창업했고요. 자, 2013년에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업적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 이름도 천재적인 진단키트 에디슨을 발명합니다. 미세한 전자침으로 몇 방울의 혈액만 채취하면 초간편 또 초스피드로 최대 240가지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게다가 혈액 검사 비용을 단 9.07달러. $10,00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학 발명품이었습니다. 자, 이후 각종 기업과 투자자들은 앞다퉈 홈즈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 결과 2004년 $3,000만 던 T사의 기업 가치는 10년 뒤인 2014년에는 90억 달러, 우리 돈 9조 7천억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미국의 유력 경제신문인 W사가 그녀의 기술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고요. 곧바로 에디슨 키트의 진단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지게 됩니다. 자, 미국 보건의료관리청인 CMS는 그녀의 연구소를 조사. 결국 키트를 통한 수백 종의 혈액 검사 중 단 15개만이 자체 기술이며 그 외의 검사는 타사 기기를 이용한 것을 밝혀내고 맙니다. 몇 개 없는 거네, 그럼 기술이. 그렇지. 결국 그녀의 기술을 대서특필했던 경제잡지 F사에서 사과문도 올렸고요. 그녀는 미국 연방보건당국에 의해서 2년 동안 업계에서 퇴출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 연구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부풀리지 마시고 그냥 나온 결과만 솔직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연구 조작 사건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은 곳이 또 있습니다. 2017년 2월 일본 명문 K대학교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세계적인 권위 학술지인 스템셀 리포트지의 새로운 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자, 논문 내용은요. 2003년도에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연구팀에서 개발한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베이스로 뇌에 유입되는 유해 물질을 막을 수 있는 뇌혈관 세포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뇌혈관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의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데요? 자, 참고로 이 신야 교수 연구팀의 가장 큰 성과는 앞서 설명해드린 유도 만능 줄기세포인 iPS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요. 이 공로로 2012년도 실제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스템셀 레포트에 게재한 새로운 논문 또한 더욱더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9월 이 논문을 문제 삼는 익명의 제보가 나오게 됩니다. 스템셀 레포트지에 실린 논문이 조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보를 듣고 학교 측에서 먼저 조사를 했는데요. 팀의 조교수인 야마미츠 고에이가 특정 데이터를 논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논문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데이터 조작입니다. 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신야 교수의 연구팀에 약 10년 동안 우리 돈 1조 560억 원을 투입해왔기 때문에 여론과 언론의 문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8년 1월 연구소 소장인 신야 교수는 데이터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 프랑스 대표 명품 브랜드 C 브랜드, 독일의 럭셔리 의류 브랜드 H 브랜드, 그리고 전 세계 67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업 H은행. 이렇게 명품 기업부터 금융기업까지 내로라 하는 전 세계 대기업들이 줄줄이 속아 넘어간 희대의 사기극이 있습니다. 저 세계 업체가 다 속았다고요? 전부 다요. 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거대 기업이 말도 안 돼. 이 간 큰 사기범들은요, 회장이나 최고 경영자로 사칭한 뒤에 고액의 돈을 직접 가져오거나 계좌로 송금하도록 명령했는데요. Cette opération, c'est une mission sous couvert secret défense. 만약 의심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정부 비밀 요원이 따로 전화할 걸세. 국가의 존폐가 자네 손에 달렸어. 그 돈은 불법 테러 자금이라고. Al-Qaïda maudite. 이렇게 테러를 막아야 한다며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속아 넘어가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허술한 방법으로요, 실제로 한 은행 관계자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파리의 한 카페 화장실로 35만 유로, 약 한화로 4억 6천만 원가량이 든 현금 가방을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2년여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취한 총 금액은 무려 18억 달러, 1조 9,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뭐 전화 한 통으로 저렇게 많이 벌어? 2조가 좀 안 되는 돈이죠. 와. 이 국제적인 사기범들은요, 결국 4년여 만에 덜미가 잡히긴 잡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에서 가장 최고 주범인 프랑스계 이스라엘인 질베르트 치클리는 현재 이스라엘로 도주를 한 상태인데요. 이를 포착한 미국 AP통신 측에서 인터뷰 시도를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주소 알지? 할 말 있으면 와. 뻔뻔하다, 뻔뻔하죠. 이렇게 전 세계 대기업들을 목소리 하나로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다면요, 영국에는 스포츠계, 금융계, 그리고 정계까지 농락한 단큰 사기꾼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축구 하위 리그에 속한 노츠 카운티 팀, 자신을 스위스의 한 기업 컨설턴트로 소개한 러셀 킹이 노츠 카운티 팀을 인수합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영국의 F투자은행의 주식을 무려 49%가량 보유한 거물 투자자이기도 했는데요. 축구팀을 인수한 러셀 킹은 본격적으로 축구단에 투자를 하기 시작. 축구계의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까지 영입했습니다. 와. 이후 러셀 킹의 행보는 거물 투자자답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에릭손 감독에게 2,100조 원이 넘는 광산 개발권을 팔아 축구팀 운영 자금을 조달하겠다. 평양에 같이 가자라고 제안했고요.
그 뒤 2009년 10월에 실제로 그 둘은 평양을 방문해 당시 북한의 고위 정계 인사 최고인민회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만나게 됩니다. 무슨 줄이 있었대. 진짜 간 크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구단의 연습을 감독하고 있던 에릭손은 수상한 종이를 발견합니다. Milk bill has not been paid. The milk bill? Yes, you know they have milk. 야, 정말 이거 실화냐 했겠다. 어? 이거 실화냐? 여기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예. 러셀 킹이 그동안 한 말은 모두 다 어. 새빨간 거짓!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거짓이냐? 그가 F은행 지분이 무려 49%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야.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았냐? 자신이 아라비아 반도 바레인 왕국의 왕자와 친분이 있고 1조 원이 넘는 왕실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F은행을 속여서 받아낸 거였습니다. F은행도 참 답답하다. 그리고 노츠 카운티 축구팀을 인수한 후에는 에릭손 감독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달콤한 악마의 혀로 꼬드긴 거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 교류가 적은 북한의 환경을 이용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가짜 주식으로 정계 인사들까지 모조리 속였고요. 결론은 이 스포츠계와 정계와 금융계와 이 모든 업계에 있는 인사들을 다 속인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사기꾼도 할 말은 있나 봅니다. 아, 억울해요. 난 어떤 이득도 보지 않았어요. 단지 컨설팅을 한 것뿐이라니까요. 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2006년 미국 C 방송사 선정 백인의 영웅. 2009년 미국의 유명 T시사 주간지 선정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 바로 캄보디아 출신의 인권운동가 소말리 맘입니다. 1996년부터 인권운동을 시작해 2007년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까지 설립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 인신매매와 소외계층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만큼 헌신을 다한 그녀. I help them, they help me. Like we give the life together. I give them the life, new life. They give me the new life. 그 결과 암흑 같은 사창가에 갇힌 성노예 여성 7,000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위해 재봉, 미용 등 직업 기술을 가르쳐 새 삶을 선물해줬죠. 아니 대단하잖아요. 뭐 이게 왜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2014년 5월 미국 N 주간지에서 그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소말리맘의 사연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데. 게다가 소말리맘 재단이 보호하고 있는 성매매 희생자들의 사연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소말리맘이 보호하고 있던 롱프로스는 사창가에 팔린 뒤 성매매를 거부하자 포주가 안구를 적출했다는 사연을 고백했는데 사실 그 눈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거였고요. 소말리맘의 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단지 직업 훈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연을 꾸며낸 거예요. 허언증. 심각하네. 허언증.